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우영우의 썸남 이준호가 종종 우영우에게 섭섭하네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요즘 그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드라마를 볼 때 그 대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 옴찔옴찔 했었답니다.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속 시원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엄청 속상한 얼굴로 섭섭하네요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우영우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 생각의 결이 다른 우영우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떤 막막함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딱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 딸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막 속상하고 화도 좀 나고 답답하기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대화를 중단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섭섭하네요. 제 마음을 몰라주는 딸아이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어른들과는 생각의 결이 다른 청소년 아이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막막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딸아이와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떠드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또 힘을 내어 방송을 해봅니다. 이것도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또 잘 되겠죠. 뭐 사람이 늘 좋을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수원 FM 방송활동가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벌써 10월이 되어버렸어요. 3개월만 있으면 또 해가 바뀐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릴 때는 1살 더 먹은 내 모습에 대한 기대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정말 섭섭하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 봄날의 햇살 최수연 같은 재미있는 별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름 끝글자와 연결한 별명 짓기도 유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김우 진격의 거인, 이은 숙성된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요. 완전 신박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름도 흔하고 생김도 평범한 편이라 어릴 때부터 딱히 별명이 없었는데요. 한현, 정갈한, 낙지젓갈 어떤가요? 여러분도 재미삼아 한번 이름 별명 지어보세요. 자, 그럼 코너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경서예지와 전건호가 함께 부릅니다.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끝없이 별빛이 내리던 밤, 기분 좋은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새벽 바다 한 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가서 모래 위 떨린 손끝으로 날 향해 웃어주는 입술, 끝모양 저달보다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가진 네가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이름 별명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서 선곡해본 곡입니다. 경서예지 전건호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듣고 오셨고요. 예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 그리고 세 사람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곡이죠. 먼데이키즈의 이진성이 프로듀싱 한 걸로도 유명한 곡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전 경서예지가 어떤 한 가수의 활동명인 줄 알았었는데요. 원경서와 전예지가 여성 듀오를 결성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그룹명을 만든 거라고 하네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밤하늘의 별을 부른 경서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 경서가 혼자도 활동하다가 경서예지로도 활동하는 거구나 했는데 아니네요. 저는 이 노래에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다 죽을 노래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가수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기에 웬만한 노래인 줄 알고 따라 부르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죽습니다. 조 변조가 5번이나 되면서 스멀스멀 음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지만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2021년 최고의 역주행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래요. 같은 곡을 경서예지가 부른 여자 버전, 전건호가 부른 남자 버전도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행복의 물음표와 호밀밭의 파수꾼을 엮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요즘 청소년 여러분들의 세대에 많이 쓰는 말, 바로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 초등학생 아이가 떡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대화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떡매라는 말을 한 것도 놀랍고 이 아이가 이 말을 어떻게 알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 떡매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그쵸? 머리에 흰 뜰을 두른 아저씨들이 맛난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 방망이로 떡 반죽을 치는 그런 장면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웬 떡매? 했던 거죠. 아이가 말하는 떡매는 그게 아니고요. 윗부분이 붙어있고 한 장씩 떼어쓰기 좋은 네모난 메모지를 말해요. 흔히 쓰는 포스트잇과는 조금 달라요. 요 녀석은 접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떡매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도 모른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백설기처럼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떡처럼 네모나게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도 하던데요. 어떤 이는 맛있어, 한 장씩 뜯어 먹어봐 라고 또 하네요. 정답은 인쇄소에서 윗부분을 접착제로 붙이는 공정을 떡제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떡 메모지의 줄임말인 거죠. 사실 우리도 그 네모난 메모지 많이 썼었는데 그걸 떡매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얘기, 특정 세대, 특정 시기에만 유행하는 말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랍니다. 으스님께서 들려주신 짧은 사연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고등학생 아들 친구들과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갈비였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조각을 두고 그중 한 아이가 이거 먹어도 돼요? 하기에 그러라고 했더니 게이득 이러더라고요. 처음엔 욕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게 그 또래 아이들에겐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맞아요. 몇 년 전부터 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죠.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완전 좋아, 진짜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짱 좋아 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엔 개 좋아라는 말이 그냥 일상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싫다는 표현을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요. 혹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쓸데없는 상념에 젖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애견인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개를 나쁜 표현에만 쓰는 게 좀 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쓰다 보니 그게 시대적 유행어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라고요. 솔직히 가장 흔하지만 가장 나쁜 뜻으로 쓰는 그 욕 있잖아요. 도그 베이비? 그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왜 하필 개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랑 가장 친근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시나요? 근거는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개와 비슷한 맥락으로 쌉이라는 단어도 요즘 많이 쓰이는데요. 어느 날 딸아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아이가 쌉 가능이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응? 했죠. 쌉 역시 개와 비슷하게 일종의 접두어처럼 쓰이는 신조어인데요. 완전, 매우 정도로 이해하면 된답니다. 쌉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언젠가 함께 일하는 분께서 땡땡 해주세요 아쌉하게 라고 메시지를 보내셔서 제가 어리둥절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ASAP, 즉 as soon as possible을 문자 그대로 읽은 거랍니다. 우리말 줄여 쓰는 것도 다 알기 어려운데 영어까지 막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한데 말이죠.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게일의 A, B, C, D, E, F, U. Fuck you, any mom, any sister, any job, any broke ass car, and that's shit you call art. Fuck you, any friends that I'll never see again. Everybody but your dog, you can all fuck off. I swear I meant to mean the best when it ended. Even tried to bite my tongue when you started shit. Now you're texting all my friends, asking questions. They never even liked you in the first place. Dated a girl that I hate for the attention. She only made it 2 days, what a connection. It's like you'd do anything for my affection. You're going all about it in the worst ways. I was into you, but I'm over it now. And I was trying to be nice, but nothing's getting through, so let me spell it out. A, B, C, D, E, F, you and your mom and your sister and your job and your broke ass car and that shit you call art. Fuck you and your friends that I'll never see again. Everybody but your dog, you can all fuck of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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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A, B, C, D, E, F, you said you just needed space, and so I gave it. When I had nothing to say, you couldn't take it. Told everyone I'm a bitch, so I became it. Always had to put yourself above me. I was into you, but I'm over it now. And I was trying to be nice, but nothing's getting through, so let me spell it out. A, B, C, D, E, F, you and your mom and your sister and your job and your Craigslist couch and the way your voice sounds. Fuck you and your friends that I'll never see again. Everybody but your dog, you can all fuck of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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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A, B, C, D, E, F, of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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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A, B, C, D, E, F, you and your mom and your sister and your job and your broke ass car and that shit you call art. Fuck you and your friends that I'll never see again. Everybody but your dog, you can all fuck off. 이 노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노래 시작하자마자 순간 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도 가족끼리 차를 타고 어딜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아이에게 풍악을 올려보거라 하고 음악 선택권을 줬더니 튼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 소절부터 라니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주 과격한 전남친 저격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사를 들어보면 너네 강아지만 빼고 다 별로야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진짜 가사는 별로보다 좀 더 세죠. 근데 사실 욕이 많고 가사가 과격한 것만 빼면 멜로디는 참 좋아요. 알파벳과 연결한 후렴구도 참 신박하고요. 랑 비슷한 맥락인 거겠죠? 아니면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또 떠오르긴 하는데 이러니까 저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뭐 어쨌거나 청소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선곡해 봤습니다. 그럼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흐즈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몇 년 전 딸아이의 생일 때였어요. 몇 명 친구들을 불러 생파를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그중 한 친구의 엄마는 저의 친구이기도 했었어요. 메시지로 생선은 뭐가 좋을까? 땡땡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생선? 음식을 해오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생파는 알면서 생선은 몰랐을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그 말 듣고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뭐 생파는 원래 없던 말이니까 뭐 있긴 있네요. 익히지 않은 파. 하지만 그건 뭐 파면 파지 굳이 생파라고 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생선은 순간 고등어? 갈치? 할 수 있죠. 그럼요. 정치와 관련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줄임말이 있죠. 바로 내로남불.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이나 입장을 바꿀 때 또는 남이 했을 때는 비난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로남불도 사자성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가 있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비슷한 느낌을 가진 단어 내돈 내산도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 중 하나죠. 내 돈으로 내가 산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통 어떤 물건의 사용 후기 같은 걸 쓸 때 많이 쓰죠. 어디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사서 써보고 쓰는 레알 솔직 후기야 라는 의미로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이 왔던 적이 있어요. 올바른 표현은 그다지인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줄여쓰기 시작한 신조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책에서 그 단어가 종종 보이는 거예요. 뭘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 녀석이 표준어로 등극한 걸까? 하고 혼란이 왔답니다. 찾아보니 누군가의 비슷한 질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원래는 표준어인 그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아마도 작가님, 편집자님 모두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다 보니 놓치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줄여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들 대충은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시작은 아마도 90년대 추억의 통신수단 삐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때는 심지어 메시지로 숫자밖에 쓸 수가 없어서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암호 같은 걸 많이 썼었죠. 가장 많이 쓰인 건 단연코 파리파리였을 거예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파리파리 다음으로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암호는 아마도 486? 이건 모르는 분들은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사랑해 라는 뜻인데요. 왜 486을 사랑해 대신으로 썼냐 하면
아마도 누군가가 삐삐 메시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숫자를 어떻게 조합해봐도 적당한 게 안 나오니까 생각해낸 암호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사랑해의 글자 획수를 세어보면 486이란 숫자가 나온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오겠습니다.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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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항상 놀라지만은 않아. 화장기 없는 얼굴 보이면 화도 나는 걸. 남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질 않아.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된다고 믿어.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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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줘.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늘 속고 마는 걸. 나를 태우고 달랠 줄 아는 네가 되길 바래.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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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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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선곡이 아주 그냥 찰떡이죠? 얼마 전 빅원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한 버전도 있는데요. 가사를 남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부르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나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 그리고 현란한 피아노 연주가 돋보이는 원곡 버전으로 골라봤어요. 유나는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목소리의 음색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데뷔 이후 지금까지 쭉 사랑받는 가수이지만요. 저는 초창기 신나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드럼을 두들기던 풋풋했던 시절의 유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집 초딩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 노래를 좋아하기에
486이 무슨 뜻인지 알고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괜한 걸 물었죠. 비밀번호 486을 좋아하는 저희 집 초딩이가 요즘 아동기를 벗어나 삼춘기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춘기? 아직 사춘기는 아니지만 뭔가 사춘기로 넘어갈 기미가 보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삼기다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대략 감이 오실까요? 맞아요. 썸남 썸녀가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서로 알아가는 사이인 때 바로 그때를 삼긴다고 표현한답니다. 참 신박하고 귀엽지 않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썸 탄다 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썸 타는 시기를 뭐라고 불렀었나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예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말고도 알려드리고 싶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쓰던 추억의 유행어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 코너가 남아있어서 오늘은 이쯤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회를 봐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들만의 언어 속편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박진영의 10년이 지나도를 선곡해 봤는데요. 다음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20년 전의 약속에 대한 사연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곡이었습니다. 요즘 1초 듣고 노래 맞추기가 유행이죠. 아마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도입부 첼로 연주 소리가 압권이거든요. 노래는 나직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요. 고 최진실님의 목소리라고 하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너도 금방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괜찮지? 그래 난 괜찮아. 너만 그 사람이 좋다면 난 웃으며 널 보내줄 수가 있어. 하지만 왜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 널 쉽게 잊고 살 거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날 지켜봐, 두고 봐.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너만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래 난 괜찮아. 네가 떠나도 난 괜찮아. 혼자서도 사랑은 계속될 테니까. 하지만 왜 자꾸만 우리 사랑도 멀지 않아. 빛바랜 추억일 거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날 지켜봐, 두고 봐.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너만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두고 봐. 10년이 뭐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내게 사랑을 오직 너 하나뿐이야.
지켜봐 두고 봐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너만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요. 지난 시간에 드흔님께서 팔달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무스님도 어릴 적 추억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셨답니다. 고2 때 영어 교과서 내용 중 20년 후에 만난 친구 얘기가 있었어요. 범인과 경찰로 맞닥뜨린 내용이었죠. 영어 선생이신 홍영석 선생님은 20년 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를 얘기하시다가 제안을 하셨죠. 20년 후 팔달산 강감찬 동상 앞에서 만나자고요. 20년 후의 만남을 잊지 않기 위해 영어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써 넣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대입을 향한 숨가쁜 시절과 저마다 격동의 청년기를 지나 가정을 이루는 30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짐 정리를 하다가 옛 영어 사전에 적혀있는 날짜가 몇 개월 후인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장난같이 정했던 약속이 어느덧 코앞이었던 거죠. 각자의 삶이 바빠 친구들과의 연락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20년 전의 약속에 대한 깃발을 흔들 여유를 못 내었는데 그 뒤로 20년 후에 만나는 여고생들의 방송을 보다 보니 별명이 빨강 땡땡이셨던 영어쌤을 모시고 만남을 갖지 못했으니 못내 서운함이 되었죠. 이제는 얼마든지 모임에 쫓아갈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겼지만 아쉽게도 집결지 장소였던 강감찬 동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하는군요. 동상은 없어졌어도 팔달산은 그 장소에서 20년 후 만나게 될 소녀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후를 재갱신하여도 언제든 만남 장소로 남아있을 수원의 팔달산. 그곳에서 60을 넘긴 소녀들이 영어 선생님을 모시고 고2 때의 약속을 지킬 것을 꿈꿔봅니다. 와, 너무나 아련하고 풋풋한 추억이네요. 그때 진짜로 만날 수 있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2 때로부터 20년 후면 38살일 텐데 그땐 아마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한창 바쁠 시기셨으니 서로 엄두를 못 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꼭 그 친구분들 찾으셔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강감찬 장군 동상 아래서 열리는 사생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림에는 젬병이고 관심도 없던 제가 본의 아니게 사생대회에 참석해서 아마도 주제가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쁜 단풍나무 하나를 골라 막 대충 그려놓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그림을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전 나뭇잎 하나하나 정성 들여 그리는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무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감찬 동상은 팔달산을 지키는 사당인 성신사를 복원하기 위해 광교 저수지 옆에 있는 광교공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으으님께서는 친구를 만나면 팔달산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잊어도 팔달산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네요. 라는 가슴 뭉클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가족, 친구, 연인, 많은 이들과 함께 팔달산을 올랐던 것 같아요. 듣고 있나? 나와 함께 팔달산을 오른 그대? 저희 어릴 때는 팔달산을 제대로 바람하지 않고
팔딱산이라고 했었어요. 왠지 발음이 정겹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팔달산 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불꽃놀이예요. 무슨 날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어떤 특별한 날마다 팔달산에서 불꽃놀이를 해주곤 했거든요. 불꽃놀이 보는 게 흔치 않던 그때는 빵빵 터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팔달산이 잘 보이는 곳으로 막 뛰어가 멋진 불꽃놀이를 감상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립네요. 다시 좀 가끔 해주면 안 되나요? 팔달산 불꽃놀이. 수원시 관계자분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원에는 오랜 전통의 지동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보던 거라 별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얼마 전 수지에 사는 친구가 와서 보더니 가까운 곳에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서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동시장은 제가 처음 수원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새삼스레 지동시장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스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동시장 하면 만두와 찐빵이죠. 자세한 썰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원시민 여러분, 지동시장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언어 어떠셨어요? 세대 간에 무리 없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화법을 이해하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야, 이 말에 아 꼰대 이러지 마시고 한 번만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마음속으로는 고리타분하다 여길지라도 가끔은 연기도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단어를 아이들이 썼을 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뜻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나쁜 뜻이 아니라면 가끔은 함께 써주기도 하시고요. 우리들만의 언어를 함께 써주는 멋진 엄마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닭살스러운 편지를 쓰세요 멘트를 하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꼰대스러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편지만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스레 쓴 손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끔씩이라도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면서 좀 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살아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편지 쓰기를 좋아해서 하버드는 못 갔지만 늘 따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DJ 윈터였습니다.